어두운 밤, 우리 댕댕이들은 뭘 하며 지낼까요? 오늘은 해가 완전히 지고 깜깜해진 뒤 마당 한편에서 우리 댕댕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낮에는 사람 곁에서 장난도 치고 늘어지게 낮잠도 자던 녀석들이 있지만 밤이 되니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궁금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제법 바쁘게 움직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집 댕댕이들의 알파는 꼬맹이입니다. 꼬맹이는 무작정 앞장서기보다 주변 상황을 살피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일 때도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살피다가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죠. 옛 이야기 속에도 사람 곁을 지키며 놀라운 일을 해낸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개 가운데 하나이죠. 사람의 말을 제법 잘 알아듣고 심부름도 척척 해냈으며 가족에게는 한없이 순하고 착했던 누렁이 한 마리. 하지만 어느 날 밤 주인의 집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하동 땅에 전해지는 살인범을 찾아낸 영리한 누렁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 하동 땅에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몸종 하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전부터 키워온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누런 털을 가진 제법 덩치가 큰 개였죠. 그래서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순하고 착한 데다 사람의 말귀를 제법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부가 물건을 가리키며 가져오라고 하면 냉큼 달려가 물어왔고 누군가를 불러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거나 앞에서 낑낑거리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과부는 그런 녀석을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참 신통하기도 하지. 사람 말을 어찌 그리 잘 알아듣냐. 그래서 과부는 누렁이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에는 누렁이 밥을 따로 따뜻하게 챙겨주었고 추운 날이면 계집 안에 헌 이불까지 깔아주었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 몸종이 대문을 걸어 잠갔고 과부는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불도 하나둘 꺼지면서 집안은 이내 고요해졌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담장 가까이 다가왔죠. 그 그림자는 한동안 집안의 기척을 살피더니 귀신같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노리는 것은 과부의 돈이었죠. 이 집에 과부가 어린 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디엔가 돈을 모아두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내였습니다. 한 사내가 온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사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결국 그의 시선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방 안에서는 과부와 어린 딸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과부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죠. 일어나. 그러자 과부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희미한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이 보였습니다.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도둑이야 하고 외쳤지요. 과부의 외침이 고요하던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둑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붙잡힐 판이었죠. 다급해진 도둑은 과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과부가 힘없이 쓰러졌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딸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건넌 방에서 자고 있던 몸종도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마님! 몸종이 안방으로 달려드는 순간 도둑은 또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린 딸까지 차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렁이였죠. 누렁이는 과부의 외침을 듣자마자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누렁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놈의 개가! 도둑은 발길로 누렁이를 차버렸죠. 누렁이가 마당 한쪽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시 도둑을 향해 짖어댔습니다. 사내는 더 머뭇거리지 않았죠. 급히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누렁이는 대문 밖까지 쫓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누렁이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과부에게 다가가 얼굴을 핥았습니다. 앞발로 옷자락을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어린 딸에게도 다가갔고 몸종의 곁에서도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방문 앞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호지 너머로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누렁이는 마을길을 지나 동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원에서는 벌써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었죠. 포졸들이 오가고 아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누렁이는 곧장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지키던 문지기가 손을 휘저었죠. 어이, 저리가, 저리가! 누렁이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다시 대문 앞으로 다가와 안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아, 이놈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문지기가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 누렁이를 멀리 쫓아내버렸죠. 누렁이는 한참을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쫓아낼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문지기가 누렁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시끄럽게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원 안을 바라보며 애타게 낑낑거릴 뿐이었죠. 참, 이상한 녀석이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문지기는 이번엔 누렁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문 안으로 들어갔죠. 마당을 가로지른 녀석은 곧장 동헌 안쪽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또가 아전들과 함께 하고 있었죠. 누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웬 개가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죠. 누렁이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또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죠. 사또가 문지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개를 동헌안까지 들여보냈느냐? 문지기가 황급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 몇 번이나 쫓아냈사오나 그때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특별한 까닭이 있는 듯하여 그냥 두었사옵니다. 사또는 다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는 사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지요. 잠시 생각하던 사또가 포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개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한번 알아보아야겠다. 그리고 명을 내렸죠. 너희 둘이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누렁이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세차게 흔들더니 몇 걸음 앞으로 달려갔죠. 그러고는 멈춰서서 포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모습이었죠. 누렁이는 동헌을 빠져나오자 빠른 걸음으로 길을 앞장섰습니다. 포졸 두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갔죠. 아이,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누렁이는 포졸들이 뒤처지면 잠시 멈춰 돌아보았고 가까이 따라오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후 누렁이는 과부의 집 앞에 도착했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곧장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서서 안을 향해 슬프게 치기 시작했죠. 포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한 포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굳어버렸죠. 방 안에는 과부와 어린 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종 역시 가까운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죠. 이런 병고가. 포졸들은 그제야 누렁이가 아침부터 동헌을 찾아와 애타게 사람을 부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누렁이는 과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옆에 엎드렸죠. 포졸들은 곧바로 집안과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흐트러진 살림살이와 열린 괴짝을 본 한 포졸이 말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하네. 한 사람은 현장을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급히 동헌으로 돌아갔죠. 사또 나으리, 큰일이 옵니다. 보고를 받은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 개가 저희를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더 보내 사건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사람 셋의 목숨을 빼앗고 달아난 자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밤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달아났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부터 포졸들은 마을과 인근 기목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누렁이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야기 들었어? 저기 저 마을에 주인이 죽었는데 걔가 혼자 동원까지 찾아갔다가 포졸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지 뭐야.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었대?
사람들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를 직접 보겠다며 과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처음에는 몇 사람에 불과했지만 소문이 퍼질수록 구경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과부의 집 앞에는 장터라도 열린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포조이들은 혹시라도 사건 현장이 훼손될까 집 주변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모두 물러서라. 구경꾼들은 새끼줄 밖에 서서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아유, 저 걘가봐, 저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누렁이에게 향했습니다. 누렁이는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렁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귀가 곧게 섰죠. 누렁이는 사람들 사이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덩치가 큰 젊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변 사람들 틈에 섞여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누렁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누렁이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죠. 누렁이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렁이가 갑자기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양 옆으로 물러났죠. 사내도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렁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옷자락을 덥석 물었죠. 이놈아, 놔! 사내가 누렁이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누렁이는 이를 악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지켜보던 포조이들이 곧바로 달려왔죠. 움직이지 마라! 포조이들이 사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이 개가 갑자기 달려든 것이오. 사내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조이들은 사내를 포박해 동헌으로 끌고 갔죠. 누렁이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또 앞에 끌려온 사내는 엎드린 채 계속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갔을 뿐이옵니다. 개 한 마리가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물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너에게만 달려들었겠느냐? 아니, 그것을 소인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사또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다 누렁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렁이는 사내를 보며 다시 으르렁거렸죠.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죽던 날 그 집에 있었다. 범인이 달아나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사내의 얼굴에서 조금씩 빗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네가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이냐?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떨구었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동헌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내는 돈을 훔치려고 과부의 집에 들어갔다가 돈을 찾지 못했고 과부가 소리를 지르자 붙잡힐 것이 두려워 세 사람을 해치고
달아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명을 내렸죠. 죄인을 가두어라. 포조이들이 사내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누렁이의 활약으로 범인을 찾아내며 해결되었죠. 하지만 누렁이에게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는 동원을 나서자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과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과부와 어린 딸, 몸종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곁을 따라다녔죠. 사람들이 세 사람을 땅에 묻고 하나 둘 돌아간 뒤에도 누렁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무덤 앞에 엎드려 가만히 봉분을 바라볼 뿐이었죠.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이 누렁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누렁아,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아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을 놓아주어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몇 걸음 따라가려는 듯 하다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누렁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죠.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 하나가 누렁이를 살피러 무덤가에 올라왔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처럼 과부의 무덤 곁에 누워 있었죠. 누렁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몸을 쓰다듬었지만 누렁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주인의 곁에서 숨을 거둔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무덤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죠. 아이고, 이런 개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녀석도 주인 곁에 묻어주는 것이 옳겠구나.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 누렁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의 모습은 물론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증언할 수 없었죠. 하지만 누렁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관가에선 쫓겨나도 계속 버티며 결국 포조이들을 주인의 집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누렁이는 특별히 영리한 개이기도 했지만 과부가 누렁이를 아끼고 잘 보살폈기에 누렁이 역시 주인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결국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되죠. 모든 일이 끝난 뒤 누렁이는 주인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생전에 누렁이에게 주었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다정한 손길을 누렁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되돌려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누렁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